브라질의 호화로운 해변과 값비싼 호텔, 바로 옆에는 물도 없고 법도 없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오직 총과 잔혹한 갱단의 지배만이 있을 뿐입니다. 브라질의 빈민가는 단순한 빈민촌이 아닙니다. 도시 안에 자리 잡은 독립된 국가와 같습니다. 자체적인 세금, 자체적인 판사, 자체적인 사형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국가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모든 출입구는 무장한 자들이 통제합니다. 경찰은 급습할 때만 나타나고 그마저도 드뭅니다. 일반 주민들은 갱단에게 돈을 주고 가게에 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특권을 누립니다. 총소리는 밤이면 익숙한 배경음악이 됩니다. 아이들은 거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불길한 징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크고 무서운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빈민가 출신의 거의 모든 아이들은 글을 읽기도 전에 시체를 목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담배 한 갑보다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는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갱단은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까지 모집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우리 편이 되거나 아니면 적이 되거나 제3의 선택은 없습니다. 빨리 선택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유부단함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가장 무서운 거니 골목길에서 5성급 호텔들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는 거야. 관광객들은 이곳을 보지 못하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떠날 수 없어. 구급차도 오지 않고 경찰도 오지 않고 공무원도 나타나지 않는 동네를 상상해보세요. 허구가 아닙니다. 그런 곳이 지금 실제로 존재합니다. IT 섬에는 태양의 도시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씁쓸한 농담입니다. 그곳에는 태양도 없고 법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갱단만이 모든 것을 지배할 뿐입니다. 갱단은 이곳의 모든 발걸음을 통제합니다. 음식을 사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다른 동네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질문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4년 한 지역 갱단 두목은 180명이 넘는 노인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의식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은 불태워졌고 증거는 인멸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학살을 취재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갱단이 그들의 동네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 소식은 며칠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갱단으로 인해 6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많은 군사 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보다 많습니다. 인구 3명 중 1명꼴인 100만 명이 수도를 떠났습니다. 국제공항은 폐쇄되었고 병원은 갱단에게 장악되었으며 학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 직원들조차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 이후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케냐의 수도에는 3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수십만 명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땅 소유권조차 없습니다. 3m×, 3m 크기의 방에 8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물을 팔고 전기를 쓰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입니다. 위생시설은 전무해서 사람들은 길거리나 기찻길 근처에서 용변을 봅니다. 이곳 성인의 절반은 실업자입니다. 10대들은 심심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부양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범죄 조직에 가입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주민이 지난 3개월 동안 범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러한 빈민가가 케냐 수도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식당, 쇼핑몰, 대기업 사무실이 길 건너편에 즐비합니다. 빈민가 주민들은 그곳에서 청소유리 경비 일을 하고는 다시 양철 지붕 위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쾌락이 아니라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 본드를 흡입합니다. 인구의 12%가 HIV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여성 중 절반이 임신 중입니다. 이러한 빈민가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수없이 철거하고 재건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넓어지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근처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가난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탈출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회적 발전의 기회도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스포츠나 범죄뿐입니다. 이 지역에서 석유 부국인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석유가 있지만 식량은 구할 수 없고 모두가 총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는 없는 세상입니다. 수도 카라카스는 수년간 세계 살인율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세계 평균은 이보다 20배나 낮습니다. 100만 명이 거주하는 빈민가에는 제대로 된 경찰도 법원도 구급차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강도들이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 그 분쟁을 해결하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피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미 조국을 떠났습니다.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무장 강도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가 활개를 치고 대낮에 해변에서도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외국인은 살아있는 표적이나 다름없습니다. 20개국 정부가 자국민의 이 지역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일 먹을 것과 안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당국은 수년 동안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갱단은 경찰보다 무장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찰관들은 갱단에 의해 착취당하기도 합니다. 악순환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되었고 아직 아무도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퇴임 후 영영 돌아오지 않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 한 편만 쓰고 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여러 도시에서는 경찰이 아닌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이 도시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들어올 수 없는지 그들이 결정합니다. 기업가 농부 트럭 운전사들에게 뇌물을 갈취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도시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힙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간 180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비밀 무덤이 발견되었는데가 무덤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사진만 찍고 떠납니다. 아무도 체포되지 않습니다. 카르텔이 이미 모든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기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카르텔에 대해 기사를 쓰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합니다. 체포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아니면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르텔은 10대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어떤 합법적인 고용주보다도 많은 돈을 받습니다. 떠나는 건 불가능해요. 선택지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지하로 숨는 것뿐이죠. 많은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운이 닿으면 끝장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에 살아요. 시장에 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줘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곳이 그들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떠나는 것도 머무르는 것만큼이나 무섭죠.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